네, 이 영상은 제가 웹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개발만 하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웹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하다가 저희 지금 고객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험이 대부분 공무원이나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과목을 어떻게 같이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보면서 이 웹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라이브 영상으로 쭉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우리 고객분들과 함께 한 챕터씩 한번 매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웹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우선은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한 6명 분이 공통적으로 공부하시는 과목 중 하나가 9급 공무원 한국사였어요. 그래서 상단에서 먼저 과목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9급 공무원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는 그냥 이런 책 아이콘을 하나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9급 공무원이라고 태그를 하나 달아줄게요. 자, 챕터명까지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파트 1 자체에서 챕터를 조금 명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다가 바른 이해라고 적고요. 한국사의 바른 이해 전체 내용. 내용이 적다. 좀 명시만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클릭을 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역사의 의미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이제 역사의 의미와 관련된 키워드는 여기다 다 적을 거예요. 자, 보면은 이거 보니까 역사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죠?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그리고 조사돼서 기록된 과거, 즉 진짜로 있었던 사실과 그것이 기록된 과거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풀 때 충분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요소죠. 그래서 기록을 할 건데 이제 기록도 당연히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챗GPT한테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AI를 이용해 볼게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대. 하나는 전자가 객관적이면 후자는 주관적이라는데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그리고 쉽게. 저는 일단 쉽게 이해하는 것부터 할게요. 이게 이해가 되면 필기를 안 할 거거든요. 자, 보면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객관적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다가 사실로서의 역사 먼저 친구들이랑 소풍을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했을 때 그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그죠? 실제로 일어난 일. 그죠?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객관적이라고 적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볼게요. 즉 사실로서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키워드만 정말로 알고 있으면 되죠. 불변하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볼게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일어난 모든 객관적 과거 사건을 뜻한다.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과거 사건들의 집합체를 볼 수 있다. 이거 굳이 적을 필요 없죠. 그래서 안 적을 거예요. 사실로서의 역사 이거 끝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보니까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대요. 같은 소풍 사진을 보고 한 친구는 정말 재밌었다라고 하지만 한 친구는 또 피곤해서 별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느냐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기록하고 해석한 역사다. 이거는 해석한 역사니까 당연히 주관적이 되겠네요. 이거 그대로 챗GPT 그대로 다 타이핑하지 않고 붙여서 이렇게 하면 필기도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록한 이야기, 해석해서 기록한 이야기. 그래서 누가 왜 어떻게 느꼈는가에 더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끝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록한 사람의 생각 이런 걸 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책으로 가볼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연구, 조사, 해석,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고 조관적 요소가 개입하게 되니까 이거는 자료, 역사서 이제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죠. 과거의 모든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선정한 것만 하겠죠. 역사를 배운다라는 건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것만 좀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역사를 배운다는 건 역사가들이 선정해서 공부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는 뜻이래.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사실로서의 역사를 안 배우는 거야?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저 멘트가 꼭 기록으로서의 역사에만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는 이유. 사실 자체만 배우는 건 불가능해. 그죠? 과거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가져다 올 방법이 없다. 사실만 배우면 그 사건이 왜 중요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그냥 문구만 적을게요. 역사를 배운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끝을 맺도록 할게요. 자, 역사의 의미 뒤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역사학습의 목적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역사학습의 목적 의미가 나오네요. 의미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운다는 건 자체를 배운다는 의미랑 통해서 배운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벌써 어려워요. 그죠? 역사의 학습의 목적이라는 챕터에 1. 의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더니 역사를 배운다는 건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있대.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해줘. 역사를 배운다라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지식을 늘리는 거고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우는 거래요. 이거는 이해가 됐죠? 역사는 지식의 보고다.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학습을 배우는, 역사를 배우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를 학습하는 것의 의미 정도로만 그냥 키워드를 잡을게요.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배우는 거. 단순히 사실을 아는 거 넘어서 사실을 통해 교훈을 의미를 배우는 것. 이걸 적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젠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안 적을게요. 자, 의의 나왔어요. 역사학습 목적에서 의의가 나왔습니다.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해보자. 자, 우리는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1번 너무 쉬운 내용이고 3번 너무 쉬운 내용이고 너무 그냥 뻔한 말이에요. 의의도. 자, 안 적을게요. 역사의 외면과 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역사의 외면과 내면에 대해 쉽게 설명해줘. 일단 의미랑 의의는 누가 읽어도 뻔한 그 문제에 나와도 너무나도 그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안 적을 거예요. 이거를 다 적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해만 하면 된 것 같고 역사의 외면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사건이나 사실을 역사의 외면이라고 해요. 일단 그렇기는 해요. 그죠?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이거는 그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볼까요? 역사의 외면. 외면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래요. 그죠? 임진왜란은 예시도 좀 적어줄게요. 그럼 역사의 내면은 사건의 이유, 동기, 영향 속에 담긴 의미 왜 일어났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초점. 그죠? 이런 거 좀 지울게요. 의 초점 이런 거 지울게요. 이런 거 다 지우고 왜 일본이 조선에 침략했을까? 이렇게 해볼게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책 읽어볼게요. 역사적 현장이 있었다면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말한다. 역사에 대면 관찰할 수 없는 사건 배경이나 사건을 주도한 사람의 의도 등을 말을 한다. 그죠? 표면적 정보, 객관적 정보, 내면은 이런 거다. 됐고요. 사료의 가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사료의 가치 이해라고 하는데 사료 한자 해석해줘. 사료라는 말을 먼저 좀 제대로 이해해 볼게요. 그 전에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재료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사료를 비판한다. 외적 비판이랑 내적 비판으로 나뉘어. 쉽게 설명해줘. 키워드 내용 조합으로. 저는 학원 안 다니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강사님들이 알려주시겠죠. 쉽게. 저는 이제 AI를 통해서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사 자료, 재료료 뭐 이렇게 되나봐요. 이거는 이제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외적 비판. 그죠?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외적 비판이라 내적 비판인 것 같은데 사료의 겉을 검증한다. 자료의 진짜와 가짜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사료가 언제, 누가 어디서 만든 것인지 출처, 진위를 확인한다. 당시 시대에 쓰인 게 맞는지 이 사료가 믿을 만한 게 맞는가. 사료의 진짜와 가짜 여부를 따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AI를 쓰면 좋은 게 이걸 다 타이핑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디가 포인트인지도 이렇게 붉게 표시가 돼요. 자, 이게 끝이고 이 사료가 믿을 만한 것인가. 내적 비판을 가볼게요. 사료의 속을 분석한다. 이것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외적은 사료의 겉을 검증한다. 그쵸? 겉, 외잖아요. 내적은 사료의 속을 분석한다. 그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의도는 무엇인지, 사료의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따지는 과정이래요. 내용 자체를 보는 거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작성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왕의 업적을 찬양한다면 왕의 편에서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 사료가 진짜인가?
이거 너무 좋은 말이라서 그냥 가져와 볼게요. 출처와 형식을 검증을 하죠. 자, AI가 있는 건 너무 좋은데 항상 AI로 막 열심히 검색하고 나면 좀 허탈하지 않으세요? 그게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AI로 뭐 그냥 알고 마는 게 아니라 AI로 공부를 했으면 그거를 꼭 이 웹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딱 정리되어 있는 형식이 필요한데 이제 그 과정을 안 해서 AI로 열심히 좀 공부를 해도 약간 자료를 다시 못 찾거나 허탈한 감각이 들 때가 있는 게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볼게요. 외적 비판, 사료 그 자체에 관해서 진위 여부, 타인의 첨가 여부, 필사라면은 그것이 만들어져서 단계의 사료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적 비판. 말 진짜 어렵게 써져 있다. 사료의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맞죠? 사료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 자체가 반드시 역사적 진실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보는 것이다.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의무.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내용이 진짜냐? 아니면 그 자료가 자체가 진짜이냐? 라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문제가 나와도 이제 이 개념만 잘 잡는다면은 굳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국 사회 보편성과 특수성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세계사적 보편성.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인간 고유의 생활 모습을 지니고 있어. 자유, 평등, 박애, 평화, 행복 등 공통적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인간 고유의 생활 모습과 이상은 국가, 민족, 초월, 전 세계 인류의 공통점으로 이를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부른다. 자, 먼저 지금 키워드 하나가 뭐였냐면요.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이거는 지금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고, 비유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네, 넘어갈게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민족의 특수성. 자, 제목 자체는 한국 사회 보편성과 특수성인데 지금 우선은 세계 사회 보편성 좀 설명해 주고 있고 민족의 특수성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웬만하면 필요 없는 내용은 안 적고 싶어서 저는 조금 최대한 여기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민족 특수성은 특정 민족이 가진, 그죠? 세계사적 보편성은 그냥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하고 추우면 따뜻한 데 가려고 하는 거라면 각 나라마다 같은, 각 나라에서 민족과 구별되는 색깔, 한국의 김치, 일본의 이런 것들, 이런 거구나. 그죠? 그 민족의 특수성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이거 너무나 맞는 말이라서 키워드도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의 올바른 이해. 모든 민족의 역사에는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존재한다. 그렇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의 특수성 균형이, 이게 너무 맞는 말. 이게 지문에 나왔는데 내가 못 풀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넘을게요. 자, 우리 민족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키워드에 대한 내용만 좀 적고 싶어서 최대한 적는 걸 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외부 세계와 접촉이 빈번하였던 만주와 한반도에 자리 잡고 역사적 삶을 영위해왔다. 그 후 활동 무대가 한반도로 좁아지긴 했으나 국토의 자연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민족 국가도가 문물을 교류하면서 내재적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민족의 보편성을 이제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은 그랬던 것처럼 공통적 가치를 주고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의 보편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게 끝이에요? 보편성은 특별히 말이 없고 책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다 너무 약간 뻔한 말들이에요. 진짜 민망할 정도로 쓸 게 없네요. 그냥 비울게요, 심지어. 비워보고 나중에 뭐 문제가 나오면 그때 적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족 문화의 이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저건 인트로였던 것 같아요. 민족 문화의 이해 이렇게 해볼게요. 보니까 우리 문화의 특징이 되어 있고 각 시대별로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문화 특징, 우리 문화의 특징. 그래요. 일단 적어볼게요. 첫 번째, 선사시대. 선사시대에는 아시아의 북방 문화와 연계되는 문화를 이룩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와의 북방 문화와 연계되는, 아시아의 북방 문화와 연계되는 문화를 이룩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어디일까?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챗GPT가 말하는 사이에 이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라는 키워드에 하위 키워드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렬을, 오른쪽 정렬을 해주면 이 우리 문화의 특징에 있는 하위 키워드로 보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선사시대는 아시아의 북방 문화. 뭐 미국도 아니고 뭐 다른 데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적죠? 네, 북방 문화.
자, 북방 문화가 어디냐 했더니 이제 유목민족과 연관된 유목생활, 가마문화, 강한 군사력. 그렇다고 하네요. 북방 문화가 약간 유목민족이었나 봐요. 오. 말을 타고 싸우는 전술, 유목민족 영향을 받아서 강한 국가로 성장했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유목민족이랑 많이 연관돼서 이런 정도의 특성을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북방 문화 이 정도로만 보고 일단은 그래요. 넘어가 볼게요. 고구려 저쪽에 만주 지역, 압록강 지역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고대가 나왔어요. 고대는 중국 문화랑 많이 됐다. 중국 문화. 그러다가 독자적인 고대 문화로 됐다. 그렇고요. 중국만 해도 됐겠죠? 고려. 뭐 되게 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나도 자세하게 안 적는 거예요. 고려 시대에는 불교. 그리고 조선은 유교. 네, 끝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더 내용이 나오면 그때 볼 거예요. 한국 사상의 개성. 그래요. 일단 적어볼게요. 불교, 유교는 그대로 들여오지 않았대요. 아, 그래서 됐다. 그렇군요. 예시가 있어서 보면 한국 불교는 현재 국복적이고 호국적 성향이 남달리 강하고. 자, 그럼 한국 불교랑 한국 유교를 정리하면 되네요. 한국 불교, 한국 유교 특징이 중국의 것이나 다른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 여기다가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님. 적을 필요 없죠. 한국 불교 정리해보면 여기 책에는 현세 구복적, 호국적 성향이라고 돼 있어요. 현세 구복적, 호국적.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정지를 해놓고 현세 구복적, 호국적이라는 말 뜻 알려줘. 한자어 풀이도 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시험에 나오면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한국 불교는 현세 구복적, 호국적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거 키워드도 이렇게 분리해볼게요. 한국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다. 현세에서 복을 구하는 성향이래요. 현세에서 복을 구한다. 불교가 실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람.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호국적이라고 돼 있어요. 호국적이라는 말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읽어본 적도 없고 이걸 그냥 호국적이다 이렇게 외우면 이게 절대 안 외워질 거란 말이죠. 호국적은 나라를 지키는 형이야. 아, 그렇군요. 국가의 안녕을 기원을 하는. 아, 우리나라 불교는 유독 호국적이었고 현재 구복적이었다. 이렇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불교는 이렇게 키워드를 하위 키워드로 분류를 했어요. 그럼 한국 유교 볼게요. 한국 유교는 보니까 삼강 오륜 덕목 중 숭효의. 이거는 알죠? 숭효의가 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조상이 가족 질서에 대한 헌신, 국가 수호, 사회 정의,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준다. 자,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삼강 오륜 중 숭효의에 대해 설명. 뭐 알 것 같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고 갈게요. 임금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사람 사이의 의로움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유교와 불교의 특성은 그랬대요. 너무 재밌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봤더니 세계화 시대의 역사의식이 나와요. 세계화 시대의 역사의식. 자, 현대를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데 점점 긴밀해지기 때문에 자,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개방적 민족주의. 이것도 설명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개방적 민족주의. 여기 키워드 칸을 살짝 늘려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세계화 시대의 역사의식은 안으로는 민족 주체성, 밖으로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쵸? 내 것만이 최고라는 것도 안 되고 내 것을 버리는 것도 안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도 외부와 협력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인류 공동의 가치. 읽어볼게요. 아울러 세계화 시대의 시대적 요청은 인류 사회의 평화와 복리 증진 등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진취적 역사 정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너무나 같은 말이라서 넘어갈게요. 사실 필기를 쭉 이어가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리뷰를 하고 다음 키워드로 가는데요. 워낙 내용이 적어서 지금 그냥 이 4개 다 하고 나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를 남기고 내용을 좀 가려볼게요. 상단에 리뷰 모드 클릭하신 다음에 하이드 로우스 두 번째 컬럼 돼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려집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뭐였냐면은 그때 일어난 일, 어떤 사건 자체를 말을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일어난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였고, 불변하는 거였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누군가가 그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쓴 것으로 주관적 의견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하고 해석한 거고, 이거를 누가 왜 어떻게 느꼈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역사를 배운다라는 건 여기서 기록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과 같다. 네, 더 이상 저 할 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역사학습의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학습의 목적 같은 경우도 한번 가려볼게요. 자, 역사의 외면은 그 역사가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였나? 무엇이 일어났는가? 역사의 외면이란 그게 그래서 뭐가 일어났는가? 그때 뭐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거래요. 내면은 왜 일어났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거고, 왜 조선이 일본을 침략했을까 같은 예시가 있구나. 사료란 역사를 이루는 재료였나?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재료. 자, 사료에서 외적 비판은 그 역사가 실제로 진짜로 일어난 일인가? 그 재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거네요. 죄송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그 자료가 왜, 언제, 누가, 어디서 만든 것인지, 이 사료가 진짜인가. 내적 비판은 그 사료 내용을 검증하는 것,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료네요. 사료를 비판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위 키워드로 바꿔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특별히 빨간펜 할 것도 없고 굳이 형광펜 할 내용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역사의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이건 아무것도 적을 게 없었죠. 그렇죠? 민족문화의 이해. 여기는 보니까 또 키워드를 가려보면 선사시대는 뭐였죠? 북방문화, 아시아의 북방문화. 고대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고, 고려는 불교였고, 조선은 유교. 한국 사상 같은 경우, 한국 불교 같은 경우 뭐였죠? 어려운 말이었죠. 현세구복적, 맞아요. 현세구복적. 네, 그리고 뭐였죠? 호국적. 네, 이건 빨간펜 해야겠습니다. 한국유교는 충효의.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방적 민족주의는 뭐였죠? 너무 우리 것을 지키면서도 외부와 협력해라. 네, 아까 여기서 현세구복적, 호국적. 자, 확인 사살 가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가리고 한국 불교는 현세구복적이었고 현세구복적. 그리고 그거 봐요. 방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이게 뭐였죠? 호국적. 맞는지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공부 끝입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빨리 한 챕터를 지금 끝냈어요. 다음 챕터 2를 이제 가면 되는데 되게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책만 보고 풀었는데도 이런데요. 사실은 이걸 하기 전에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교재 자체가 기출을 분석을 토대로 되어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현재 이분 말고도 또 다른 것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분석까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저도 기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일 뒤에 이걸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가서 근데 아직 공부를 했죠. 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 뒤에 이제 공부를 또 하면 되겠죠. 이땐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시간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